반갑습니다. 대의원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LG 생활건강의 색조 브랜드들, 이 글랜트와 프레시안이 일본 이 코스메 랜드에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흐름, 좋은 반응을 이뤄냈다고 하죠. 이러한 한국 화장품의 전반적인 흐름세가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서 LG 생활 건강 또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요.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만 들어오는 흐름이었죠. 수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 또한 많이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주가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차트 보면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생활건강, 그린트와 프레시안이 일본 코스메랜드에 참여하면서 전반적으로 2만 명이 방문했다. 일본 코스메랜드는 무엇이냐면요. 일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큐텐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가 코스메랜드 2024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코스메랜드라고 하고요. 13일과 14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큐텐에 입점한 업체들이 팝업 스토어를 각각 열어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로 일본 도쿄 최대 국제 전시장인 빅사이트에서 개최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랜트와 프레시안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하죠. 자, 글랜트와 프레시안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발표한 이 신제품들을 들고 이틀간 이 팝업 스토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팝업 스토어에요. 전반적으로 2만 명이 방문하면서 이 글린트와 프레시안도 가지고 있는 이 준비한 샘플 제품 만여 개를 모두 소진했다고 합니다.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인 혁을 비롯해서요, 일본 아이돌과 틱토커, 인플루언서 100여 명이 이 글린트와 프레시안 부스를 찾아서 제품을 시연하고 일반 고객을 위한 이 준비한 샘플 제품 만여 개가 모두 소진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린트 대표 제품으로는요, 이 하이라이터, 그리고 이 틴트와 글로스, 그리고 플럼퍼를 하나에 담은 이제 립 제품, 심 제품이죠. 틴트 글로서를 선보였다고 하고요. 프레시아는 주력 제품인 에그라이트 쿠션과 그리고 지난달에 출시했죠. 글래스 라이크 립 젤리 제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브랜드 오브제 상징물인 이 달걀 이미지를 활용해서 감각적인 공간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프레시아는 교환권 뽑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이게 대표 제품인 에그라이크 쿠션 미니어처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색다른 이벤트를 열었다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글랜트와 프레시아는요, 다음 달 일본 도쿄 고급 백화점인 미츠코시 긴자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K-뷰티 이미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들을 일본을 방문해 주시는 외국인 분들도 줄 서서 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뭐 이 제품 글래시와 프레시한 제품 말고도 특히 색조 제품 면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큐텐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뷰티나 그리고 롬앤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팔려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크게 잡아가고 있다. 왜냐면 일본 시장에서 일본 뷰티가 다시 살아나려면 뷰티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5년 이상은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최소 5년까지는 한국 화장품이 더욱더 주름을 잡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죠. 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화장품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와 채널들이 더욱더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풍이 부는 K뷰티 2024년 상반기 수출액만 48억 달러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고 있죠. 20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두드러졌던 수출액이었기 때문에요. 이 2024년 금년에도 바빴던 상반기보다는 더욱더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 한류 열기와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해서 국내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국내 화장품이 전 세계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출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 화장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 한국 화장품, 한국 연예인 따라잡기, 그리고 올리브영 하울, 이러한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틱토커들이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큰 엄청난 만 뷰, 막 엄청 100억 뷰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인기를 끌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로 따져보자면 중국이 1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4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5% 오른 수치를 나타냈는데, 자,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다음 달에 이 도쿄에서 하는 또 팝업 스토어에서도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떠한 좋은 호응들을 만들어낼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 말고도 이 미국과 일본 시장의 진출을 힘쓴 결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전체적으로도 이 실적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LG 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는요. 이 뷰티 부분, 이 지난달부터 이제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다이소가 손을 잡고 이 케어딘이라는 브랜드도 만들면서 LG생활건강이 사업의 다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시점에서는 현재 3분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LG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좀 더 저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움직임도 아마 3분기부터는 풀리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 중국의 애국 소비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지만요. 이 뷰티 시장이 계속 저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시장을 좀 색다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화장품에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계속 개발되고 중국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문화들 받아들이고, 중국도 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뷰티 사업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요, LG생활건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동일한 움직임, 그리고 3분기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실적으로 3분기를 좀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요, 금일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수급면에서 현재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기관과 개인의 이 매도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기금에서는 소폭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손바뀜되면서 매수의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량 면에서는 아직 크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항 구간을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을 비롯한 화장품 업종들이요, 이 상반기 수출액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더불어서 계속 불어오는 훈풍이 어쩌면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7월 말부터 8월까지 있을 이 화장품 업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 시즌 안에서도 좀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이요, 1분기에도 상승 후에 하락 주정을 길게 이뤄온 만큼 2분기에도 만약에 기대감이 조금 소폭 상승을 하더라도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LG생활건강이 지금처럼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적 면에서도 성장해 나가고 뷰티 사업 부분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수급 계속 상황 살펴보시면서요. 7월 말과 8월에 또 움직이는 내용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슈들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 이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항상 제 영상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LG생활건강 나오는 이슈들이나 내용들 또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